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진출 2달 만에 이달의 선수상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수상한 김민재 선수. 2022-2023 시즌에 도전하는 무대는 이탈리아 세리에 A뿐만이 아닙니다.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대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도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빼어난 실력을 보여줬던 김민재 선수, 유럽 최고 명문팀 도장 깨기에 가까운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버풀 레인저스전 승리에 이어 이번 상대는 네덜란드의 강호 아약스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10월 5일 수요일 새벽 4시 아약스 원정 경기도 김민재 선수 선발 출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나폴리와 아약스의 경기를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들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약스 설명이 필요 없는 유럽 전통의 명문이죠. 요한 크루이프와 함께 토탈 사커를 구축했던 네덜란드 축구의 철학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대 유럽 대항전의 성과도 화려합니다. 1962년 인터내셔널 풋볼컵에서 페예노르트와의 경기에서 이기면서 국제 무대에서 첫 우승을 거두었던 바가 있는데요. 유러피언 컵이 출범한 이후에도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1969년 결승전에서는 AC 밀란에 4대1로 졌지만 리누트 미헬스 감독은 물론이고 요한 크루이프가 전성시대를 보냈던 1970년대에 3연속 우승을 차지했죠. 1971년부터 1973년까지 파나티나이코스, 인테르 밀란, 유벤투스를 상대로 했던 3번의 결승전에서 2대0, 2대0, 1대0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1987년에는 유럽의 컵대회 우승팀들이 참가하는 컵 위너스컵에서 동독의 로코모티브 라이프치히와의 결승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했던 바가 있습니다. 컵 위너스컵은 1988년에도 결승에 올랐었는데 이때는 메헬렌과의 경기에서 0대1로 지면서 패배를 했었고요. 유에파컵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1992년에 이탈리아의 토리노를 상대로 했었는데요. 원정 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서 우승컵을 차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된 유러피언컵에서도 우승컵을 들었던 바가 있는데요. 1995년 루이 판할 감독이 네덜란드의 90년대 중추 선수가 됐던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배출하면서 AC 밀란과 결승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1996년에도 결승에 올랐는데 이때는 유벤투스를 결승에서 만나서 아쉽게도 이제 승부차기로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바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결승전은 2016-2017 시즌 유로파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결승전에서 0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주축 선수들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넘어와서도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2018-19 시즌이었죠. 준결승에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아약스가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다가 루카스 모우라가 2차전에 막판 헤트트릭으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토트넘이 결승에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사실은 아약스는 꾸준히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경험했어요.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참가를 했는데요. 2019-2020 시즌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유로파리그로 넘어간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난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스포팅 리스본, 베식타스, 도르트문트 같은 팀들을 상대로 특히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한 두 경기에서 4대0, 3대1의 완승을 거두면서 16강에 올라갔었죠. 벤피카와의 16강전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탈락하긴 했지만 텐하 감독을 비롯한 아약스 선수들이 굉장히 빼어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결과인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 아약스 최근에 조금 부진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탈 선수들이라든지 텐하 감독이 맨유로 떠난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A매치 휴식기 직전에 치렀던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 후의 타격 때문인지 네덜란드 리그 AZ 알크마르와의 원정 경기도 2대1로 졌고요. 휴식기 끝난 이후 지난 주말 경기 고어헤드 이글스와의 네덜란드 리그 경기도 1대1로 비기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지금 최근 6차례의 공식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세리에 A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도 유력하다. 아약스와의 2연전까지도 이긴다면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약스의 최근 3경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좋은 장면을 살펴보면 리버풀을 상대로도 날카로운 골을 만들었었어요. 왼쪽 측면에서 네덜란드 대표 윙어인 베르하이스가 돌파한 이후 컷백 내줬을 때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베르바인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쿠두스가 교차해서 움직이면서 판다이크를 완전히 속였고 쿠두스가 뒤로 빠져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서 연결한 논스톱 강력한 슈팅이 골대 구석을 찌르면서 득점이 됐었죠. 가나 대표팀의 미드필드인 쿠두스가 올 시즌 들어서는 알레 선수가 떠난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가짜 9번 역할도 해주면서 또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스크린 플레이까지 잘해주면서 쿠두스 선수의 그 포텐이 만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 쿠두스 선수를 상대해보는 것은 월드컵에 나서는 김민재 선수가 가나의 핵심 선수를 미리 상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아약스가 패배했던 과정에는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있었습니다. 후반 44분에 치미카스가 올린 코너킥을 조엘 마팁 선수가 껑충 뛰어올라서 헤더 슈팅한 것 수비수가 걷어낸 줄 알았는데 이미 골라인을 통과한 것이 포착되면서 리버풀의 득점이 인정됐었죠. 세트피스 상황,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공격 가담 능력과 득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무대 데뷔골을 이번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약스가 최근 배후 수비를 쉽게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크마르의 2대1로 패할 때 내준 결승골 같은 경우도 전반 추가 시간이었는데 후방에서 길게 넘겨준 하치디아코스의 롱패스가 수비 배후로 빠져들어갔을 때 오드고르가 이 공을 잡아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가볍게 마무리했거든요. 아약스가 라인이 높고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런 한 번의 롱패스를 통한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고어헤드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내줬을 때도 수비 지역에서 역습으로 넘어가는 빠른 플레이에 아약스 수비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뒷공간을 파고 들어갈 때 아약스의 풀백들이 내려오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높은 위치, 특히 풀백의 공격 가담이 많은 아약스가 수비적으로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것인데 왼쪽 측면에서 스토커스가 올린 크로스패스를 오른쪽 측면에 달려들어온 빌룸손이 마무리했거든요. 풀백 뒷공간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의 수비 뒷공간이 많다는 것 분명한 아약스의 문제점이고 나폴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 올 시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오랫동안 팀을 지휘했던 텐하그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나면서 또 안토니도 데려갔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데려갔거든요. 공격과 수비의 핵심을 모두 데려간 데다가 지난 시즌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졌던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도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창의성을 담당하던 네덜란드 대표팀의 미드필드인 크라벤 베르흐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주전 풀백이었던 마자라이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함께 떠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떠난 상황이다. 팀의 새 팔자에 된 상황이다. 탈리아 피코도 리옹으로 갔고 정말 팀에서 이름값 있는 모든 선수들이 팀을 떠난 상황이거든요. 대신 떠난 만큼 그 자금을 투자해서 선수 보강도 했는데요. 토트넘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가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죠. 입단과 함께 초반에 많은 골을 넣으면서 연승 행진을 이끌기도 했었고 캄브루전 멀티골이나 레인저스전 4대0 대승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했는데 최근 경기에서 이제 베르바인이 골맛을 보지 못하면서 또 아약스도 승리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9월 달에 네덜란드 대표팀에 소집이 돼서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떻게 보면 베르바인을 좀 아약스는 믿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르바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대표 경력이 있는 바인달 선수라든지 레인저스에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던 바시 선수, FC 포르투에서 검증된 공격수 콘세이상, 그리고 라이프치히로 떠났던 네덜란드의 유망한 공격수 브로비, 그리고 클럽 아메리카에서 활약하면서 멕시코 선수로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던 호르헤 산체스 같은 선수들이 좀 합류를 했고 또 호펜하임의 미드필더 그릴리치까지 영입을 하면서 사실은 전 포지션에 걸쳐서 보강을 하긴 했어요. 터키 수비수 카플란까지 데려왔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카플란 선수와 산체스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최근에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강 선수들을 제대로 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 부상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카플란과 산체스뿐 아니라 또 이하타렌 선수도 이제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선수들이 이미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고 혹은 주력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나폴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특별히 전력이 약화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 고어헤드 이글스와 1대1로 비겼던 경기에는 알프레드 슈레더 아약스 감독이 나폴리와의 경기를 대비해서 일부 선수들, 주전 선수들을 쉬게 했던 바가 있어요. 대표팀에 다녀오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베르바인, 쿠두스, 알바레스 이 선수들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돌아올 아약스는 분명히 최근에 3경기를 이기지 못했지만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폴리는 크게 부상 우려가 없습니다. 오시멘 선수가 아직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고 로사노의 몸 상태도 조금 아쉽지만 이 선수들은 몇 경기 전에도 부상으로 이제 확실하게 뛰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 자원이 충분히 있고요. 수비형 미드필드인 덴메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조반니 시메오네가 이번 경기는 공격 라인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나폴리는 크바라첼리아와 시메오네, 폴리타노가 3명의 공격수로 구성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앙기사, 로보스카, 치에리스키, 포백 라인은 마리오 후이와 김민재, 라흐마니, 디 로렌초, 골문을 메렛이 지키게 되는데요. 주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쿠두스가 가짜 9번 역할로 최전방에 배치되고 베르바인과 타디치가 좌우 측면, 미드필드 라인은 테일러와 알바레스 그리고 베르하이스가 배치됩니다. 베르하이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역할을 하면서 타디치와 자리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수준을 많이 배치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브 라인은 블린트, 바시, 팀버, 렌시고요. 골문은 패스베어 선수가 지킵니다.
김민재 선수가 쿠두스를 상대해 보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가나 대표팀의 핵심 선수, 가나 대표팀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긴 한데요. 이 선수가 2선에서 1선으로 침투하면서 경기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만날 가나의 핵심 선수를 미리 상대해 본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약스의 전력도 만만치 않지만 나폴리의 강사가 더 인상적이죠. 후스쿼드닷컴은 이번 경기 나폴리가 원정팀이지만 3대2로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예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어헤드 이글스와의 1대1 무승부는 아약스가 최근 공식 경기 3연속 무승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그 3경기 중에 패배가 2차례다. 아약스는 나폴리와 홈 경기에서 절실하게 승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클럽 나폴리도 패배를 용납할 생각이 없다. 주말 토리노전 3대1 승리로 올 시즌 개막 후 전경기 무패가 이어지고 있다. 6연승을 거두고 있는 나폴리는 아약스 원정에 두려움이 없다. 유럽에서 가장 재미있는 축구를 구사하는 두 팀의 대결은 볼거리가 많을 것이다. 나폴리가 그 중에서도 더 날카로운 팀이다. 양팀 모두 화끈한 축구, 공격 축구, 재미있는 축구를 펼치기 때문에 많은 골이 나올 것인데 두 팀이 그렇게 치고받는 상황 속에서 더 날카로운 팀이 나폴리이기 때문에 3대2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약스도 죽어도 공격 축구고 나폴리도 스팔레티 감독이 굉장히 유기적이고 연계 플레이도 좋고 창의적이고 스위칭 플레이도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개인 선수들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축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제3자가 보더라도 흥미로운 경기,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지만 공격 가담도 많이 하고 오버래핑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코너킥 상황에서는 헤더 슈팅도 시도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데뷔골 충분히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살펴보더라도 원정팀 나폴리의 승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배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홈팀 아약스의 승리 배당률이 평균적으로 2.22배, 무승부 3.83배, 나폴리 승리가 2.99배입니다. 나폴리 승리가 원정팀인데도 2배대가 나왔고 홈팀과 마찬가지로 나란히 2배대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팀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객관적인 전력은 원정팀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경기인데요. 과연 김민재 선수 이번 경기도 또 한 번 유럽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 아약스를 상대로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본인이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굉장히 이른 시점 수비수임에도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을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